네, 교과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싼 논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저자인 정지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한강 작가조차도 이 교과서에 실린 작품에 대해서 20년 넘게 저작권료를 못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지급된 보상금 실태,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교과서에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뭐 소설, 시 이런 어떤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진 같은 저작물들도 많이 실리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저작물들을 실을 수는 있지만 이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작가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말씀하신 이 문저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문저협에 이 보상금을 지급을 했지만 그 보상금이 작가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이죠. 그 전달 안 된 규모가 뭐 지난 10년간 뭐 10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또 이제 작자 미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법에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교과서 저작권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되는지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 저작권법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작권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너무나 강하게 보호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문화의 융성 같은 것들을 방해될 수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이 교과서 관련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굳이 찾지 않아도 허락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뭐 실을 수 있는 것까지는 실을 수 있는데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사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25조 제6항에 사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사실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지급이 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교과서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저작권 사실 뭐 그 시작은 저작권 규정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조 제10항에 보면 이 저작권 관련돼서 교과서에 사용했다는 이 통지가 아니라 공고를 한 뒤에 5년만 지나면 이 저작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약간 몰수하듯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작자 미상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이런 저작물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공고를 해놓기만 하면 이제 5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작권료를 문제협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1차적인 이유는 통지가 아니라 공고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법 규정이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통지를 하거나 뭐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공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그 공고를 굳이 찾아다니는 저작권자가 잘 없단 말이죠. 뭐 한강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채 뭐 5년, 10년, 20년씩 지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뭐 미분배 보상금의 상당수는 또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출판 업계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문저협에서 뭐 공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작가에게 연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구조에선 작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기가 힘든 구조인데 이 개선할 방법 없겠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려 볼 수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작가들이 스스로 약간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작권자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작가다, 뭐 사진 작가일 수도 있고, 뭐 글 작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저작권자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개인 정보, 뭐 연락처, 이메일 같은 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돼 있다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좀 자동으로 이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참 좋겠죠. 특히나 이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파생된 이 저작권료들이 뭐 출판사 문제집, 어떤 참고서 등에도 굉장히 많이 파생돼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작권료의 어떤 발생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좀
플랫폼화돼서 시스템화된다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실천적인 뭐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판사에서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문저협에 단순히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법 규정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가능하면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번 교과서에 이런 글들을 실으려고 합니다라고 또 통지를 해준다면 사실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자가 인식을 하고 또 저작권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입법이 미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저협에서도 이 저작권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규정이 통지가 아니라 공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보상금을 사실 5년만 지나면 공고한 지 5년만 지나면 이제 곧바로 뭐 저작권 교육, 연구, 뭐 창작자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단체 입장에서도 공고만 해놓고 5년만 지나면 우리 사업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요인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 규정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뭐 완화하거나 바꿔서 뭐 5년 동안 미지급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떤 뭐 보상 권리자에 대한 좀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어떤 공익적 활동에 쓴다든지 혹은 뭐 이 어떤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보는 아주 교육의 기초가 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교과서에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